정신들 차리시고요. 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후딱후딱 해치우자고. 그래야지 모의고사 대비도 할 거 아니야? 자, 쉽게 쓰여진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진짜. 죄송합니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라고 돼 있죠. 밤비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데요. 애상감을 고조시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 됐나요? 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그리고 얘는 어둠의 이미지도 된다. 밤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육척방은 남의 나라. 육척방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시고요. 다다민방을 얘기하는데 다다민방은 일본에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이게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일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제시되고요. 근데 일본에 가게 되면 어떻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뭐 어떻다?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억압적 현실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시인은요 문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직접 저항을 못해요. 그러면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런 다음에요. 2년하고 3년 사이에 이렇게 꺾인 화살표 넣어주고요. 3년부터 이제 뭐다? 여기서 시를 적어볼까 한 다음에 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중시의 형식이다. 시 속에 시가 있는 형식이란 얘기예요. 시중시의 형식이고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젊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3년과 4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일본에 유학을 와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어떻다는 얘기야? 그냥 가족들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등록금 내고는 그거 가지고 그냥 학교나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그러니까 현실과 어떻다? 현실과 괴리됐죠. 동떨어졌다고. 그래서 적극적 저항이나 이런 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무기력하다. 이것을 읽어낼 수 있고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첫 번째로 뭐 때문이야? 일제의 탄압 때문. 그러니까 일제가 다 끌고 간 거야. 감방에 다 가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동무들이 이상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변절했을 수도 있어요. 변절자, 일제 앞잡이.
자,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담은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어봤고요. 첫 번째는 이게 가라앉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요, 이거 마음속으로 쑥 깊이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깊이 성찰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여기 통째로 묶어주시고, 여기 유견이에요, 유견. 유견 통째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성찰 과정이요. 어떻게 제시된다? 의문형으로 제시가 되죠. 됐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나고요.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현실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살기 힘들어. 되나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했다. 또는 고민 없이 쓴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 드러내고요. 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죠. 됐나요? 자, 육첩박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밤비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 어둠의 이미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7년, 8년은요. 8년. 예, 8년이죠. 육첩박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여기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1년의 내용을요. 반복하면서 1년의 1행과 2행을 바꿔가지고 지금 뭐예요? 배행을 했죠. 됐어요? 맞잖아.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리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대로 바꿨잖아. 그지? 반복하면서 변형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현실을 재인식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상전환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등불을 밝혀 등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극복 의지고요.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정적 현실. 자,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아침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광복 또는 긍정적 미래 요걸 나타내고요.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최후의 나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되고 싶은 나이기 때문에 됐어요. 이상적인 자. 그러니까 부끄럼 없이 삶을 사는 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나는 에서의 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억 동그라미 치란 얘기야. 자, 이거 이상적 자고요. 나에게, 나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건 현실적 자야. 작은 손을 내밀어. 선생님 왜 앞에 나오는 나가 이게 왜 이상적 자예요? 얘가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잖아.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고 싶었어 내가. 그러니까 그걸 하는 애가 이상이야. 이상적 자아야.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최초의 약수 여기 즐겁고요. 갈등이 해소되죠. 그죠? 그래서 화해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나의 부정적 모습과 긍정적 모습 둘이 다 힘을 합쳐서 뭐 하겠다? 이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다짐을 하고 있는 거야. 강한 의지를 다짐한다. 됐나요? 네. 자, 넘어가세요. 자, 보리타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새로 고른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막걸리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겁고요. 그리고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 새 보리밥도 역시 즐겁고요. 그래서 막걸리하고 보리밥은 뭐다? 이거 요깃거리예요. 배고픔을 달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소박한 농민의 삶을 읽어낼 수 있고요. 자,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 새.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라고 돼 있잖아. 검게 탄 두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건강한 꼭 태닝한 거 같잖아. 됐어요? 건강한 농민의 삶을 시각화시킨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화자의 긍정적 시선이 드러나고요. 옹해야 소리내며 옹해야 소리내며 여기 즐겁고요. 청각적 심상이고요. 이 옹해야는 뭐다?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옹해야 소리내며 발 맞춰 두드리니 삽시간에 볼이 나달 온 사방이 가득하네 라고 되어 있죠. 삽시간에 볼이 나달 온 사방이 가득하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시각이고요. 그리고 이거 뭐다? 노동의 결실이죠. 자, 주고받는 노랫가락 여기 주고있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옹해야라고 하는 노래는 주고받는다. 주거니 받거니 한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선후창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선창을 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이 모두 다 함께 후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싸 좋다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옹해야 그러는 거예요. 힘도 좋다 옹해야 희원이는 옹해야 약기운에 취했냐 옹해야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됐어? 됐니? 네. 너 약발 돌지? 약간 졸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네. 빨리 나와라 너도 정 힘들면 저 쌩쌩해요. 그러다가 적골 난다고. 인거 맞아. 둘이 나란히 손잡고 가서 나란히 누워서 민수야 화이팅 그러면서 이렇게 맞아. 알았지? 자, 그래서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흥이 고조되는 거야. 보이는 이 지붕에 나르는 보리티끌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여기 줄고고요. 시각적 심상이고요. 자, 그리고요. 옹해야 소리를 발맞춰 두드리니 삽시간에 볼이 나들 온 사방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여기 4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보리타작 정경이야.
어떻게 제시한 거야 이거? 역동적으로 제시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에서 8행까지 여기까지 해서 8행하고 9행 사이 이렇게 파티션 줘주시고요.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성경이야. 먼저 경치 얘기했다고. 그럼 요 밑에는 뭐야? 나머지 네 줄은 후정이야. 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라고 하는 거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기억 부분 가로로 묶어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농민의 삶을요. 평가했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소박하고 건강한 삶이야.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벼슬길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 세속적 삶, 세속적 욕망 요거 얘기하고요.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 삶을요 반성하면서 미래의 결의가 되겠다. 미래에 대한 결의. 되나요? 네. 넘어가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보죠. 빠른 게 뭔가 너무 세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죠 아니야? 네 페이지지? 네. 한 장, 두 장이잖아. 우리 이걸 가지고 길다고 그래. 19세 했으면 기절했겠네? 19세 더 길어요? 넘겨보지 마. 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보자. 그 안에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마련 장만하였다. 그러나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하지만 곧 그는 임씨의 본업이 여기서부터 가로를 저 그는 임씨의 본업이 연탄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역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초록색으로 나오죠. 그와 아내가 처한 상황과 임씨를 불신하는 이유 여기 줄거고요. 이게 바로 위에 가로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왜 그러냐면 임씨는요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비전문가라서 여름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거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했다. 그럴 게야. 움직일 때마다 발뿌리에 채이는 세간살이들을 이리저리 엉겨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보았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아무 상관없죠.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지가 100날이 걸려도 하자없이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임씨 말대로라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씨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데 싶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하는 거야? 임씨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천천히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대충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야 공사비를 더 올려받으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고.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었고 젊은 녀석 단속하려. 젊은 녀석 여기 줄굼고요. 이게 임시의 보조예요. 임시의 보조고요. 단속하려 자신이 하는 데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시 속도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시 속도도 그가 보기에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 하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가닥 뽑아내도 쑥쑥 뽑혀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긁어내고 하는 일은 한참 후에 들여다보아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감독관 마냥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장꾀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지방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거 없는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요 뭐다 소시민적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행여나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면 어떡하나. 돈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거야. 저 아줌마 목소리가 듣는데 우리 거 후배랑 비슷하네. 학생운동 하던 애가 있었거든. 맨날 떽떽거리고 소리 질렀었는데 비슷하네 목소리가. 걔 아니야? 가사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걔 옛날에도 나한테 많이 개겼었어. 우리 과에서 제일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나한테 오빠! 이러면서 눈 부라리면서 그랬다가 뭐 임마!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 아 왜 소리 질러요! 이러면서 네가 왜 질렀잖아! 그러면 확 그냥 눈가를 뽑아보려고 그러면 허허허 하면서 막 가고. 오, 개쓰다.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맨날 우리과 동기들이 걔한테 막 져주고 그랬거든. 오빠! 그러면서 그러면 미안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게 미쳐가지고 나한테까지 지랄을 하더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뒤진다 그러면서 욕을 해줬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삐져가지고 나한테 말 안 걸어. 난 좋았어. 편했어. 자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랑 원래 여기 줄긋자 일꾼들이랑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여기서도 소시민적이죠. 소시민적. 혹시나 자신한테 피해가 돌아올까봐. 되나요? 시금치 나무를 붙이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갓날에나 징징 울어대며 애복이나 하련만 아이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버리는 터라 사실 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한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임씨가 젊은이에게 건재상에 가서 새 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진 이음새 쪽에 사달이 생긴 모양이었다.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임씨가 말했다.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에 꼭지를 비틀고 돌아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분수처럼 솟구칠 테니까. 임씨가 옆에 놓여있던 흙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이 어서 계량기 잠그세요. 터진 데 찾았으니 일은 다음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에 아내에게 냉수를 한 컵 청했다. 일을 다하느라 진배 없다는 일꾼의 말이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청량음료를 한 컵 가득 따라주며 다짐했다.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거 없겠지요? 예, 사모님 다른 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로 앉히느라고 닭다를 해둔 모양이에요. 모글대를 울리며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여름 한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여름 한철 집수리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그는 새삼 사내의 몰구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임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자,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 빛이었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공질이 삐져나온 추리닝의 허리께는 서툰 손바느질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하게 보였고 더위로 상기된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초라한 차림새 이걸 통해서 궁핍하다는 거. 자, 그리고 탄탄한 체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노동으로 인해서 단련된 거죠. 됐나요? 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지물포 주씨가 칭찬하던 대로 일을 잘하시네요. 지물포 주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즐겁고요. 소개해준 사람인데 지물포가 뭐야? 물건 아니요. 지물포는요 지금 실내 인테리어 하는 곳이에요. 벽지 발라주는 데. 됐나요? 벽지 발라주고 장판 깔아주고 그런 데예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는 슬쩍 사내를 치켜 세웠다. 인간이란 칭찬 앞에 약한 법이다.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야말로. 자, 그래서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 여기 즐겁고요. 임씨를 깔보는 태도가 드러나죠. 이게 전제가 된 거야. 몸이나 쓰는 멍청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귀 간지러운 말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런 귀 간지러운 말에 자신의 온 힘을 바치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하여 내놓은 작품임을 은근히 자만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 일을 더 잘하게 부추기려 한 거죠. 헌데 임씨의 반응은 계산과는 다르게 빗나갔다. 머립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래서 머립쇼 누가 와서 일해도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하자공사는 순서가 있어요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있고요. 그리고 남의 말에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임씨가 남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타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임씨는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고 입막음을 하다 말고 그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추청거렸다.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급이야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하고 말해도 속이 보여서 곤란했다. 사모님 오늘 일이야 여기 두 줄 묶어주세요. 사모님 오늘 일이야 하자없이 잘해드릴 테니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것을 떼세요. 저야 뭐 연탄 장수 아닙니까? 여기까지 두 줄.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본업을 홍보해요. 자,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그는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되려 임시의 자기 선전 앞에서 스스로의 대답이 공색해졌다.
아내 또한 딱히 연탄을 맡기겠다는 대답도 없이 웬일인지 굳어진 표정이었다. 고향이 어디요? 고향이 어디요?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돌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화제 전환하는 거예요. 화제 전환. 화제 전환을 해요. 자, 아무려면 머리 굴리는 거야 임씨보다 못하랴 싶어서 그는 말꼬리를 돌려보았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임씨를 달뜨게 할 함정이 있을 것이다. 부드러운 말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부드러운 말로 꽉 움켜 잡아야 이 일에 정성을 쏟아 완벽한 공사를 해줄 게 아닌가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일을 잘하게 부추기는 거죠. 일을 잘하게 부추기자. 고향이요? 자, 임씨는 반문하고서 쓰게 웃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서울 시스터즈라고 하는 그 여자 3인조 그룹이 있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고향을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나중에 가요 무대 봐 나와. 알았지? 가요 무대 잘 봐라. 왜? 엄마 아빠 만약에 좋아하시면 보실 때 옆에서 같이 붙어서 봐. 왜? 나중에 대학교 가거나 아니면 회사 갔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런 노래 불러주면 되게 좋아해요. 진짜야. 나도 교수님한테 그렇게 해서 점수 많이 땄었어. 가요 무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해서 맨날 같이 보는데 내가 몇 개 그런 거 봐가지고 그래서 알거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몇 번 눌러봐라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딱 한 노래 나오면 교수님이 누구 하나 불러봐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불러. 그럼 내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나이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부르면 교수님이 저희가 교수 때면은 막 애들이 아파트 부르고 막 하는 거. 그렇겠지. 아파트 그러겠지. 선생님 고전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아파트 뭐 이러겠지. 됐나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벌써 한 7, 8년 돼가네요. 경기도 이천 농군이 도시 사람 되보겠다고 땅 팔아갖고 나와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되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도시 빈민이라는 자괴감이 있는 거죠. 자, 그와 안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와 안에는 임씨가 자신들을 속이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불신과 편견.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임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게 된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이 더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한다. 아내는 그런 임씨를 믿지 못한다. 아내는 그런 임씨를 믿지 못한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역시 불신한다. 됐나요? 네. 그러나 그와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을 이번에 수리하기로 하고 임씨에게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한다. 임씨는 군말 없이 일을 시작한다.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이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실내 공사에 관계없지만 일껏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그는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름 하늘이 노상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이 둥시 떠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장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의 변덕 많은 날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묻은 손을 털었다. 임씨의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었죠. 흙손을 내두르는 그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색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자,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왜요? 연탄값을 받으러 가는 거죠.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비가 오는 날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온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임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에요. 자, 가장으로서 어찌 비온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거리기만 하겠느냐는데 생각에 미쳤던 까닭이었다. 페이지 넘어가서. 자,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홈통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으시고요. 그러니까 옥상 공사가 까다로워요. 쉬울 줄 알았는데 그냥 시멘트 그냥 푹 부어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게 뭐예요? 시간의 경과. 지금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광복절 날이에요. 광복절 날. 8.15 광복절 날. 빨간 날이잖아. 되나요? 웬만한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됐나요?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일하거든요. 아주 그 에어컨 설치 기사들도 그래요. 에어컨 설치 기사들도 에어컨 시키잖아. 그럼 바로 와서 설치를 못 해줘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구비하고 집에다가 설치할 거라고 한다면 언제 하는 게 맞다? 네,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됐나요? 한 4월이나 5월 이때쯤 됐을 때 하시는 게 맞고요. 에어컨을 만약에 새로 사야 된다,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겨울을 말고요. 여름에서 가을쯤 됐을 때 그때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들어와요. 겨울은 아니에요. 겨울은 아니에요. 겨울엔 거의 안 팔아요. 네, 팔릴 리도 없고 전시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요. 날마다 이게 달라요. 할인율이. 아 진짜? 상품권 주고 할인율 나오고 막 이런 게 다른데 언제가 가장 할인율이 높을 것 같아? 금요일. 이건 생활이지. 알아두면 좋아. 수요일. 언제? 목요일. 월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왜냐하면 사람들이 쇼핑하러 많이 나오거든. 여유가 있어서. 평일에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때 세일을 왕창 때려주는 거야. 그래야지 와서 많이 사가니까. 됐어? 민수는 이제 또 한계에 다다르고 있구나. 졸리구나.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런데도 임씨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그래서 임씨의 성격은 어때요? 꼼꼼해요. 꼼꼼하고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상을 살피던 아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제대로 일하는지 뭐 하는 거야? 감시하는 거죠.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있고요.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데 입을 열었다. 대강해주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죠. 다시 방수액을 보고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보고 나서 MC는 허리를 일으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꼼꼼하고요. 책임감도 있어요. 자,
자,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여기서부터 가로를 저 열 손가락에 박인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이 솟아오르게 됐다. 그래서 뭐에 대한 안타까움이냐면 궁핍한 처지에 대한. 이게 제시가 됐고요. 자, 목욕탕에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라고 되어 있죠.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 여기 주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성실함과 일솜씨에 대한 감탄이 드러나는 거야. 자, 처음에는 이 사내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자, 공사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하지만 우정지연에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로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임씨의 성실함으로요. 성실함에 의해서 오해가 풀렸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미안하니까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일이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러니까 작업이 늦어서요.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요, 임씨는요, 뭐가 있다? 배려심이 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젊은 사람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겠구만. 일 무습은 줄 모르는 걸 보니 앞으로는 잘 살기요. 노모의 덕담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아요. 자,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꼬 가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 나는 그만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서.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환갑을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을 때려놓는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도 닫아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씨보다 자신은요 나이는 작은데 나이는 적은데
좀 미안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자,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칠을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달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하루 열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되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임씨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 하지만 확신은 없어요. 됐죠?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죠?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에 토끼띠라면 그는 35에 용띠였다.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르쳤다.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그래요? 나는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요 나이를 속였는데 왜? 임씨를 배려한 거죠. 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잘 살잖아. 자기보다. 그러면 자괴감 느낄 거 아니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한 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한 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거단터라 이 말씀입니다. 헌데 사장님의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자, 토끼띠가 어쩌고 해 싸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드려야죠. 그런데 돈 드려야죠. 그런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게 뭐예요? 흥정을 하려고 한 거죠. 공사비 좀 깎을까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에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요. 여기서 여자에 대한 편견. 요새 이런 말 하면 사망입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요 또 어떤 거? 속물적인 생각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지도 그런 생각 해놓고는 공사비 아깝다 이런 생각. 그래서 자기 책임을 완화하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이 좀 덜 들 거 아니야.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원에서 2만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왜? 옆에서 같이 일했으니까 얘는 얼마나 힘든지 봤잖아. 자,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자, 지금 20만원에서 2만원 모자라면 18만원이죠. 18만원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한 90만원 정도 돈 됩니다. 90에서 100 정도 될 거예요. 되나요? 근데 그걸 깎는 거죠.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틀려질이 아니고 달라질이에요. 달라질.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것을 임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견적을요 재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잠깐 긴장하였다. 여기 줄거고요. 소시민적 모습이죠.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견적서를요. 꼼꼼히 고친 거야.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시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 그래서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또 요게 빠지고 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견적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금액이 줄어드는 걸 보여주잖아. 됐어요? 성실하고 양심적이죠. 자, 임씨가 볼펜심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에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오해가요? 완전히 해소됐죠. 그러면서 뭐다? 자책감으로 전환되죠. 자,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7만 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훨씬 적은 금액이죠. 자, 이 정도면 거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한 40만 원? 요 정도에 그냥 해주겠다 쇼부를 친 거죠. 됐어? 자, 그래서요.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7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지뢰비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왜 이런 말을 한다? 한 일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리를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이란 품값은 지가 서비스하다가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시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땐 서비스도 하죠.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 뛰면서도 여기서부터 가로죠. 토끼 뛰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버리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갈아 달아주시고요. 그래서요. 이게 임씨를 의심했던 상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야? 반성과 부끄러움
내용을 일으킨다. 자, 임씨는 아내가 내는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임씨를 배웅 여기 줄었고요. 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임씨, 그래서 여기서는 임씨의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되나요? 미안함을 느낀 그는 임씨와 함께 슈퍼에 가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던 중 그는 임씨로부터 비온 날이면 못 받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못 받은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으로 스웨터 공장 사장을 찾아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스웨터 공장 사장은 세모치시고요. 자, 세모친 스웨터 공장 사장은요 이기적 부유층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은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찾아간다는 사연을 듣게 된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임씨를 선뜻 위로하지 못하던 그는 연탄값을 받으면 고향에 가겠다는 임씨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넘어갔어. 2단원으로 가시죠. 송민곡은 우리 했었지. 그죠? 내신 들어가기 전에 했잖아. 여기서 본문을 할 필요는 없겠죠. 내용 잘 기억 안 나면 여기 이거 내 거 유튜브 거기 들어가면 그 송민국 있거든? 찍었어. 그때 찍었어. 여기 봐봐, 제목에 송민국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그거 다시 들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요 단원 학습 목표 보시게 되면요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소단원 핵심 정리 볼게요. 62페이지입니다. 자,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보시게 되면요 내용은요 사건 배경 주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여기까지 줄었고요. 형식은요 구성문체 여기 줄었자 구성문체 시점 운율 표현기법 여기 줄었고요 등이 있다.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여기 줄었자 내용과 형식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 여기까지 줄었고요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문학작품 감상의 맥락 보시게 되면요 표현론, 작가 맥락은 표현론입니다. 표현론적 감상 관점. 되나요? 근데 이 표현론은 작가와 관련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산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해서 따져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작가 맥락 줄었고 작가의 삶과 작품의 관계 줄었고요. 사회문화적 맥락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작품이 다루고 있거나 작품이 생산 수용되는 당시에 여기 줄었죠.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관계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논이다? 반영론적 문학 감상 관점입니다. 이 작품이 나올 당시에는 사회 현실이 이랬어 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문학사적 맥락이 여기 줄었고요. 문학사와 작품의 관계 여기 줄었고요.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 여기 줄었고요. 다른 작품과의 관계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사평역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되나요? 이거는 뭐예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되나요?
자, 그리고요 3번 보시게 되면요 문학작품의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과 소통에서 나와있죠. 공감적 수용, 공감적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가치관, 작가 줄거고요. 등장인물 줄거고요. 의견이나 감정 또는 취향에 공감하며 수용하는 거, 공감하며 수용 여기 줄거고요. 비판적 수용, 비판적 여기 줄거고요. 자신의 관점에서 여기 줄거자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 넓고 좁음, 깊고 얕음 등을 따지면서 수용 여기까지 줄거고요. 창의적 수용, 창의적 여기 줄거고요. 작품을 새롭게 여기 줄거자 새롭게 해석하거나 재구성 여기 줄거고요. 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수용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신의 감상을 여기 줄거자 자신의 감상을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더 깊은 감상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산유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 보시게 되면 자유시, 서정시 여기 줄거고요. 성격은 관조적, 민요적, 전통적 여기 줄거고요. 관조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떨어져서 본다는 얘기야. 다큐멘터리처럼 약간 거리를 두고 본다. 됐니? 그러니까 좀 어투 자체가 좀 담담해요. 감정 같은 게 막 이렇게 팍 솟아나오거나 격앙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주제는요.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여기 줄거자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대자연의 섭리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1년과 4년의 내용과 구조면에서 대응한다. 1년과 4년의 내용과 구조면에서 대응 여기 줄거고요. 한마디로 수미상관 얘기하고요. 자, 종결음이 내를 반복, 종결음이 내를 반복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가군의 효과를 얻는다. 가군 여기 줄거고요. 가군이 뭐다? 랩에서 얘기하는 라임이다. 자, 그리고요 삼음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여러 행에 걸쳐 배행하거나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했다. 그래서 이제 7호조 3글자 4글자 그리고 5글자 해가지고 7호조 그리고 삼음보 요게 이제 민요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이게 삼음보 때문에 민요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생긴 거야. 자, 작품 구성 보시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거기 뒤에 보면 수미상관 나와 있잖아. 수미상관 요것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상전개 1년에선 요렇고 2년에서 요렇고 3년에서 요렇고 4년에서 요래요. 그냥 요거는 어차피 보면 아니까. 자,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보시게 되면 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고요.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 배경으로 자연의 세계를 상징한다. 자연의 세계 여기 줄거고요. 꽃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고요.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고독한 존재로 고독한 존재 여기 줄거고요.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나타낸다.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 여기 줄거고요. 자, 새라고 하는 거 나와있죠. 새 요것도 네모치시고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존재로 화자의 외로움이 여기 줄거자 외로움이 이입된 고독한 존재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이입됐다. 이거 뭐란 얘기야? 감정이입이란 얘기죠. 됐나요? 산유화도 어디에 있어? 우리 문학비 책에 있어요. 했었어. 기억나? 안 나? 제 책은 안 돼 있었어. 너한테 있었어. 나? 내 거에서 이거 별로 없었는데. 네, 했다고. 어차피 해줄 거니까. 자, 산유화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보시게 되면 내용은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이 여기 줄거고요. 관조적 태도로 바라본다. 관조적 여기 줄거고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생성과 소멸을 거듭 여기 줄거고요. 대자연의 섭리 여기 줄거고요. 자, 형식 보시게 되면요. 종결음이 내의 반복, 종결음이 내의 반복 여기 줄거고요.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면 단순한 서술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감정의 절제를 보여준다. 감정의 절제 역시 줄거고요. 자, 그리고 1, 4년의 수미상관 구성 여기 줄거고요.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 여기 줄거고요. 자, 송민국 볼게요. 작품 개관은요. 갈래상으로 서정가사, 양반가사, 서정 줄거고 양반 줄거고요. 성격은요. 서정적 충신 연주지사, 서정적 충신 연주지사 여기 줄거고요. 주제는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여기 줄거자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배에 대한 염원 여기 줄거고요. 3인곡의 속편으로 창작되었다. 3인곡의 속편 여기 줄거고요. 두 여인의 문답 여기 줄거고요. 구성되고요.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순우리말의 부사 순우리말 여기 줄거고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자 단어 그냥 쓰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양반 가사에 비해서는 적다는 얘기예요. 한자 사용이 되나요? 자, 작품 구성 보시게 되면요.
그 감녀와 을녀의 대화에서요. 을녀 있죠, 을녀. 서사에서 을녀 나오잖아. 을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뭐다? 작가의 분신이고요. 됐나요? 그리고 얘는 핵심적 화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학비 책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다른 말로 작가의 주관화된 자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해 두시고 감녀는 보조적 화자라고 얘기했어요. 을녀가 계속 얘기를 하게끔 유도하는 애예요. 됐나요? 그리고 그 결사 부분에 혹시 순서가 감녀 을녀로 나와 있니? 을녀 감녀로 돼 있어? 고쳤네. 내 책에는 감녀 을녀로 나와 있어서 계속 보시면요. 소재 상징적 의미와 기능 보시게 되면 구름과 안개 요거 세모 치시고요. 바람 물결 역시 세모 치시고요. 임과 을녀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줄거고요. 그리고 을녀가 임에게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 줄거고요. 그러니까 장애물 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나궐 요거 네모 치시고요.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가 여기 줄거자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 여기 줄거고요.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냈다. 화자의 절망감 여기 또 줄거고요. 구잔비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을녀의 눈물을 함축하고 있으며 눈물 함축 여기 줄거고요. 감녀가 제시한 감정 해소의 방식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낙원에 비해 적극적 태도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낙월은 소극적 사람, 구잔비는 적극적 사람. 되나요? 왜? 낙월은 눈으로 내가 확인하는 거잖아. 내가 신경 안 쓰면 안 보인다고. 근데 구잔비는요, 비잖아. 소리로도 들리고요. 뭐야? 촉각으로도 내가 느끼잖아. 그지?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상황 및 창작 의도 보시게 되면 작가의 상황 탄핵을 받아 탄핵 줄거고요. 관직을 잃고 궁궐을 나오면 여기 줄거고요. 창평으로 돌아가 은거했다. 창평 줄거고 은거 줄거고요. 작품에 반영된 내용 해서 나와있죠. 천상 백옥경을 어디하여 니별하고 백옥경 줄거고 니별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고요. 모첨 찬자리 여기 줄거고요. 초가집에 차가운 잠자리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창평을 얘기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창작 의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자는 작가 정철, 임은 선조를 가리킨다고 할 때 이 작품은 작가가 탄핵을 받아 창평에 돌아왔지만 임금을 여기 줄거자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창작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유자 소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단편 소설입니다. 단편 줄거고요. 성격은 비판적 여기 줄거자 비판적 풍자적 해학적 여기 줄거고요. 주제는요. 유자의 훌륭한 인품 여기 줄거고요. 자, 특징은요.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주인공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실명소설이다. 실명소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문구 씨에게 실제로 있었던 친구,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됐나요? 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자, 전해 형식을 취함으로써 전해 형식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했다. 전통 계승 여기 줄거고요. 방언을 사용하여 방언 여기 줄거고요. 향토적 정서 여기 줄거고요. 드러내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비속어 여기 줄거고요. 풍자의 비판의 효과 여기 줄거고요. 자, 유재필의 일생을 보시게 되면요. 출생부터 학창 시절, 군 입대 시절, 군 제대 후, 죽은 후까지 해가지고 쭉 나오고요. 자, 그리고요. 전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 그래서 전통적 전양식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인정기술 부분에서요. 출생과 가계에 대한 기술이 나온다. 출생과 가계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유자 소전에 반영된 전의 양식은요. 출생과 여기 줄거자 출생과 성장 과정 및 품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 행적 부분 보시게 되면 행적은 전통적 전에서는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일화나열 여기 줄거고요. 유자 소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작년까지 여기 줄거고요. 유자의 품성을 알 수 있는 일화제시 여기 줄거고요. 논찬 부분 보시게 되면요. 전통에서는 인물의 삶에 대한 평가 여기 줄거고요. 유자 소전에서는 이제 찬한다라고 하며
유자에 대한 여기 줄글자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평가 제시 여기까지 줄거고요. 유자 수준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의 특징과 효과 여기 줄거고요. 자, 판소리 사설의 특징,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여기 줄거고요. 효과는요, 서술자의 평가를 인물 독자에게 직접 전달 여기까지 줄거고요.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 여기 줄거고요.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여기 줄거자 행동에 대한 평가를 독자와 함께하면 여기까지 줄거고요. 만연체 문장 여기 줄거고요. 긴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술자의 서술에 몰입하게 하면 서술에 몰입하게 하면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인물의 상황과 여기 줄거자 인물의 상황 인물과 상황의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 여기 줄거고요. 대구 표현 여기 줄거고요. 말의 운율 여기 줄거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 여기도 줄거고요. 됐나요? 페이지 넘어가서 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자, 산유합니다. 자,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라고 되어 있죠. 산에는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꽃피네, 꽃피네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꽃이 피네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이거 7글자 5글자의 변형, 7호조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6사조예요. 그리고 얘는 삼음보다 삼음보예요, 음보예요.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거, 산에는 꽃이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산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산은요, 생성과 소멸에 순환적 공간이고, 그리고 산에는 꽃피 네라고 돼 있잖아. 네라고 하는 거 이거 물결표 치시고요. 종결어미 반복 한 번만 여기 표시할 거야. 왜? 딴 데 다 해버리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되나요? 그래서 이거 뭐 형성한다고? 각운 되나요? 각운이 뭐다? 시행의 가장 끝부분에서 특정 음운이나 음절을 반복함으로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야.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종결어미 반복. 네잖아, 네. 가군 형성하는 거 말고 하나 더 있어. 감정을 절제한다. 되나요? 관조적인 느낌을 주죠. 자, 계속 보시면요. 갈봄 여름 없이, 갈봄 여름 없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운율을 고려해서 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뭘 사용했냐면 가을을 가리라고 했죠. 이건 뭐다? 일부러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됐네. 음수율이 뭐야? 글자 수. 6사조라고 했잖아. 이거 맞춰주려고. 되나요?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면 길어지잖아. 이게 시적 간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계절 순서가 도치됐죠. 뒤바뀌었죠. 왜? 우리 얘기할 때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지 갈봄, 여름이라고 안 하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요. 맨 앞부분에 무슨 음이 나오게 하려고 했다? 기역음을요. 됐나요? 기역음을 반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음위율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둔이라고 합니다. 둔. 됐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에서요. 꽃이 피네에서 쌍기역 나왔잖아. 기역 계열이죠. 그 다음에 갈봄 여름 없이 하면 갈이라고 하는 데서 또 기역이 나오잖아. 되니? 그러고 나서 꽃이 피네라고 하면 또 쌍기역이니까 기역 계열이잖아. 되니? 기역 계열을 계속 반복시켜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됐어? 선생님, 두운이 정확하게 뭐예요? 두운은 각운 반대. 각 시행의 맨 앞에서 특정 음운이나 음절을 반복해가지고 운율을 형성하는 거야. 됐어? 자,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꽃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치고요. 꽃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자, 그래서 얘는 운명 인식의 매개체. 됐나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고독하게 살아간다. 즉 존재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자, 산에 피는 꽃은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여기 네 줄도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2연 통째로도 묶어주세요. 자, 세 줄 묶어달라고 한 건요. 이건 대상 간의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박따박 다 끊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돼 있죠. 자, 저만치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이 꽃이 저만큼 거리를 두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저처럼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혼자서 피어있는 거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꽃과 꽃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나하고 꽃이 저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어찌됐건 간에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떨어져 지낸다. 즉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산에 피는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묶어달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는 의도적 행배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행과 행 사이는 몇 초 단위 두고 읽으라고 했죠? 5초에서 10초예요. 짧아도. 그럼 10초 잡고 읽어볼까?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속도가 그러니까 느리다가 빨라지잖아. 됐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고독으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는 거야. 즉 감정의 격앙. 그러니까 울음을 참으려고 끄끄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뿌앵 하고 울어버리는 거. 됐어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이런 거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됐어? 네. 자,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작은 새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시고 별표 하나 그려주시고. 이거 뭐라고요? 감정 이입이라고. 그래서 고독한 존재를 형상화시킨 거고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오라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오라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통째로 묶어주세요. 3년. 여기서도 의도적 행배열이죠. 여기서는 어때요? 느리다가 빠른 게 아니고 빠르다가 느려지죠. 됐니? 네. 이걸 통해서 서서히 뭐다? 나의 숙명을 수용하고요. 그로 인해서 내적 평감을 얻게 됩니다. 울다가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 됐어요? 자,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숲이 꽃이 지네. 여기 통째로 묶어주세요. 4요. 그래서 이거 뭐다? 변형된 수미상관이죠. 왜 1년에서는 핀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됐어? 104페이지 가볼게요. 헤헤, 선운사 이거 내가 아는데? 왜 안 했지? 선운사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송민국은 여기서 안 해도 되겠죠? 그치? 네. 그거 잘 모르겠으면 그 인간 봐. 네. 태연이는 송미 그때 할 때 있었지. 그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옮겨 적어 보시고요. 네. 유자 소전은 지금 시작하면 못 끝내는데. 요거 하고 끝낼게요. 82페이지. 단원 학습 목표 보시게 되면요. 자, 소단원 핵심 정리 볼게요. 문학 작품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고려한다.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고려해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문학과 매체의 관계를 고려해 이것도 줄거고요. 자, 문학과 인접 분야에서 나오는데 문학은 언어예술이라는 점에서 문학은 언어예술 여기 줄거고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여기 줄거자 다양한 예술 분야와 밀접한 관계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 작가가 다른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다른 예술에서 영감 여기 줄거고요. 그것을 소재로 문학을 창작한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여기 줄거자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언어 활동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러한 점에서 역사와 철학 등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인문 분야와 관련은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문학이 인간 문제에 대한 사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인간 문제에 대한 사유의 표현 여기 줄거고요. 인문 분야와 관련된다. 문학은 여기 줄거자 문학은 인간을 둘러싼 시대 상황을 반영 여기 줄거고요. 한다는 점에서 사회 분야와 깊은 관련 사회 분야 여기 줄거고요. 문학과 매체 보시게 되면요. 문학 작품은 인쇄 매체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기 줄거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품의 소통 여기까지 줄거고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문학이 소통되는 매체의 특성을 여기 줄거자 매체의 특성을 이해 여기까지 줄거고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문학 작품의 감상 매체에 따라 여기 줄거자 매체에 따라 문학 작품의 생산과 수용 방법이 달라지면 여기까지 줄거고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 줄거자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자, 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 보시면 되죠. 갈래상도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여기 줄거고요. 성격은 사실적이다. 사실적 여기 줄거고요. 배경은 그냥 읽어두시고요. 주제는요. 소통을 통해 여기 줄거자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왕 이도의 의지 여기까지 줄거고요. 세종이 이도입니다. 자,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와 여기 줄거자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담긴 애민사상 여기 줄거고요.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 여기 줄거고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 바탕 여기 줄거고요. 왕과 대립하던 가상의 비밀 조직을 등장시켜 가상의 비밀 조직을 등장 여기 줄거고요.
보는 재미를 더함. 재미 여기 줄였고요. 이도의 성장 과정과 고뇌의 열정을 개성적으로 형성하여 임금인 세종의 여기 줄였자 세종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 여기까지 줄였고요. 작품 구성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뿌리 깊은 나무에 드러난 시나리오의 특징. 영화 드라마 상영을 목적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각색한 드라마 대본이다. 드라마 대본 여기 줄였고요. 장면의 기본 단위, 장면의 기본 단위 여기 줄였고요. S샵, 이게 씬 넘버입니다. 각 장면의 장면 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짧게 분절되어 있는 장면들이 여기 줄였자 짧게 분절되어 있는 장면들이 모여 인물의 성격과 특징, 사건의 진행 여기까지 줄였고요. 이것을 나타낸다.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적다라고 되어 있죠.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적은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촬영을 고려한 특수용어가 사용된다. 특수용어가 사용 여기 줄거고요. S샵, 컷, 몽타주 뭐 이런 것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요. 뿌리 깊은 나무에 적용된 시나리오 구성 요소, 장면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나리오의 구성단위 여기 줄거고요. 공간이나 시간이 바뀌면 여기 줄거고요. 장면 번호 여기 줄거고요. 작품의 적용, 이도가 많은 사람을 만나 논쟁하고 대화하면 적극적으로 여기 줄거자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의지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장면을 자주 전환하고 장면을 자주 전환 여기 줄거고요. 여러 장면을 이어붙여 여기 줄거자 장면을 이어붙여 화면을 구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지시문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의 동작과 표정 여기 줄거고요. 음향 효과 여기 줄거고요. 카메라 위치 여기 줄거고요. 이것을 지시하는 글이다. 지시 여기 줄거고요.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안타까워하는 이도의 여기 줄거자 이도의 표정과 말투를 지시문 여기까지 줄거고요. 으로 나타내어 고뇌를 느끼는 고뇌 여기 줄거고요. 인물의 상태를 드러낸다. 한글 창제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여기 줄거자 사람들의 태도를 각 인물의 표정과 말투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통해 드러내고요. 대사 동그라미 치시고 인물의 말 여기 줄거고요. 한글 창제의 필요성과 문자 창제 반대의 근거를 여기 줄거자 근거를 인물의 대사로 나타냄 여기까지 줄거고요. 소설과 드라마 대본의 차이 소설은 읽어보시고요. 드라마 대본을 보시게 되면 시청각적 요소와 인물의 말, 행동으로 시청자에게 여기 줄거자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학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흥미의 연속성의 제한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다음화 이렇게 가는 거죠. 대사, 행동, 화면의 효과, 효과음 여기 줄거고요. 등으로 표현한다. 화면 분할 드라마는 소설과 달리 시각적 방법으로 인물의 상이나 사건의 전개를 드러낸다. 화면 분할이란 한 화면을 여기 줄거자 한 화면을 두세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여러 인물이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방법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됐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